안녕하십니까. SAP 코리아 전략솔루션사업본부에서 IFRS 챔피언을 맡고 있는 박장환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FRS 도입과 관련돼서 SAP를 사용해서 IFRS의 적용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FRS 도입 로드맵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011년도부터 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산출, 공시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자산규모 2조 이상의 법인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1, 4분기부터 연결재무제표를 IFRS 기준으로 그것도 비교 방식으로 해서 공시를 해야 합니다. 비교 방식으로 공시를 해야 한다는 것은 2010년도 재무제표의 숫자 역시 IFRS 기준으로 나와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1년도에 시스템을 통해서 IFRS 기준의 모든 재무 공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2010년도 이전, 그러니까 2009년도 말까지 IFRS 관련된 시스템이 모두 완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2010년도 같은 경우는 K-GAAP K-IFRS가 시스템을 통해서 동시에 듀얼로 나와줘야 되는 어떻게 보면 IFRS 전환 준비 기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 구현 기간을 고려하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IFRS 도입 방법, 즉 시스템적인 구현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IFRS를 시스템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보이는 시스템 임베디드 방식이 그 하나고요. 나머지 하나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컨버전 방식입니다. 먼저 시스템 임베디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 방법에 있어서 IFRS의 모든 컨셉을 시스템에 완전히 녹여 넣는 그런 방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천 시스템에서 IFRS 규정에 따라서 트랜잭션을 일으키게 되면 이러한 트랜잭션들이 자연스럽게 제너럴 레저, 즉 총계정 원장으로 반영이 돼서 IFRS 기준의 재무제표가 산출되게 하는 그런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시스템 임베디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IFRS의 모든 사상을 시스템에 임베디드 시키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장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장기적인 재무 전략으로 가장 권고되는 방식이면서 신속한 결산 체계를 확립할 수 있고, 또한 오류 보고의 가능성이 낮으며 내부 통제 및 기타 기업 내 시스템 간의 데이터 통합도 완전히 보장해준다라는 그런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도입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고 투자금액 역시 컨버전 방식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 임베디드 방식을 적용하는 그런 경우는 기존 시스템의 대규모 변경이나 업그레이드 시점 또는 전반적인 시스템의 신규 시스템의 도입 검토, 이런 경우에 시스템 임베디드 방식으로 IFRS를 구현하게 되면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러한 시스템 임베디드 방식은 독일 또는 유럽의 많은 회사들이 SAP를 사용해서 IFRS를 시스템 임베디드 방식으로 구현한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컨버전 방식 같은 경우는 트랜잭션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트랜잭션 단에서 일어난 데이터들을 인터페이스에서 끌어올린 다음에 여러가지 컨버전과 관련된 시스템적인 룰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매뉴얼로 매뉴얼로 조정 분계를 끊어서 IFRS 기준의 재무제표를 산출하는 그런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컨버전 방식의 장점으로서는 단기간 내에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IFRS를 구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이 굉장히 많은 그런 방식이기도 합니다. 즉 임시적인 전략으로서 장기적인 전략에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산 보고 기간이 장기화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밑에 나와 있듯이 오류 발생의 가능성이 역시 높다. 즉 컨버전 룰을 계속적으로 메인테넌스 해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재무제표의 숫자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통제 및 기타 시스템 간의 데이터 통합성도 시스템 임베디드 방식에 비해서 저하가 되는 그러한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컨버전 방식은
회계 기준의 적용 시한이 너무나 제한되어서 단기간 내에 재무제표를 IFRS 기준으로 전환해야 하는 그런 경우에 고려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컨버전 방식을 사용해서 IFRS를 2005년도에 구현을 했으나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다시 IFRS 관련된 시스템적인 구현이 프로젝트가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 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컨버전 방식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시적인 전략이지 근본적인 IFRS 접근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AP가 권장하는 방식 역시 시스템 임베디드 방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IFRS가 도입이 되면서 기업들이 주로 개선해야 되는 업무 영역에는 어떠한 영역들이 있으며 이러한 영역들을 커버하는 SAP의 솔루션들에는 어떠한 솔루션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IFRS가 도입이 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 영역에서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맨 아래에 있는 거래 처리 영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평가와 관련된 영역, 그리고 세 번째가 복수회계, 그리고 네 번째가 연결, 재무 공시와 관련된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 거래 처리와 관련된 영역은 기존에 K-GAAP 기준으로 모든 재무 거래 처리를 하던 것을 이제는 회계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K-IFRS 기준으로 재무 거래 처리를 하게 됨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는 전반적이면서도 광범위한 모든 재무 거래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유형자산, 그리고 금융상품, 더 나아가서는 매출 채권 등에 대해서 기존의 K-갭에서는 요구하지 않았던 공정가치 기준의 평가를 K-IFRS에서는 요구하게 되면서 받게 되는 그러한 영역이 될 겁니다. 따라서 유형자산의 포션이 굉장히 많은 제조기업이라든지 금융상품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평가와 관련된 영역이 IFRS 도입과 관련해서 가장 임팩이 큰 그런 영역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수회계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 앞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다시피 2010년도가 전환 준비기간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2010년도에는 K-갭과 K-IFRS가 동시에 시스템에서 산출이 돼야 되는 그러한 또 과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무 쪽은 여전히 K-갭을 기준으로 세무 조정을 할 걸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무 조정을 위해서라도 향후에 지속적으로 K-갭을 K-IFRS와 동시에 유지를 하면서 서로 다른 회계 기준을 충족하는 그런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그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결과 관련된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분기 45일 이내에 연결 재무 공시를 IFRS에 준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영역이 바로 연결과 관련된 업무 개선 영역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결 재무제표가 기업의 주재무제표가 된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기업 시스템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경영계획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실적이 연결 기준으로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경영계획 역시 연결 관점, 즉 그룹 통합 관점에서 수립돼 주지 않으면은 계획 대비 실적의 분석이 의미가 없게 되고 그 의미가 퇴색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IFRS 이후에는 경영계획 수립의 레벨 역시 개별 레벨에서 연결 레벨, 즉 그룹 통합 레벨로 수립되어져야만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영계획의 수립을 유연하면서도 적절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SAP의 솔루션이 바로 SAP의 BPC입니다. 즉 비즈니스 플래닝 앤 콘솔리데이션 관련된 솔루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되면서 영향을 받는 또 한 가지 영역이 바로 내부 통제 영역입니다. 즉 기존에는 개별 기업 위주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고 인터널 컨트롤을 수행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연결 재무제표에 자회사의 모든 재무기록이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지배회사의 CEO나 CFO는 자회사의 재무제표에 표현된 숫자가 제대로 된 내부 통제의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숫자라는 것을 인증하고 서명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런 내부 통제 역시 그룹 레벨에서 자회사의 내부 통제를 컨트롤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내부 통제 시스템이 마련되어 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그룹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SAP의 솔루션이 있는데 그 솔루션이 바로 GRC라는 솔루션입니다. 이렇게 이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거래 처리나 평가, 복수회계 관련된 코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SAP 솔루션이 바로 SAP ERP 6.0이라는 ERP 솔루션이 되고요. 연결과 그 다음에 경영계획 부분을 커버하는 SAP 솔루션이 바로 SAP BPC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룹 통합 관점에서 내부 통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SAP 솔루션이 바로 SAP의 GRC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앞 페이지에서는 IFRS가 도입이 됨에 따라서 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업무 개선 영역에는 주로 어떠한 영역들이 있으며 그러한 영역들을 커버하는 SAP의 솔루션들에는 어떠한 솔루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번 장표에서는 SAP ERP가 IFRS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 솔루션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의 이 매트릭스 구조는 IFRS의 12가지 핵심 요건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12가지 핵심 요건들을 앞 페이지에서 보셨던 4가지 큰 업무 개선 영역으로 묶어보게 되면 이 12가지 모두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K갭이 KIFRS로 변환되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래처리 영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이 부분이 평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즉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금융상품 평가와 관련된 그런 영역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패러럴 어카운팅 부분이 당연히 복수 회계와 관련된 영역이 될 거고요. 연결재무제표가 당연히 컨솔리데이션과 관련된 연결 영역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재무제표 레포팅과 관련된 그런 영역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12가지 IFRS의 핵심 요건들을 그 SAP의 ERP를 사용해서 구현하게 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SAP 표준으로 90% 정도 IFRS를 충족할 수 있는 기능을 그 SAP ERP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90% 정도의 숫자는 이 퍼센테이지는 기업에 따라서 IFRS의 요건이 어떻게 도출되느냐에 따라서 90%가 뭐 80%가 될 수도 있고 그 이하가 될 수도 있고 또 95%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회사의 IFRS 요건이 얼마나 그 복잡도를 띠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숫자의 어떤 숫자는 객관적인 숫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SAP 코리아에서 IFRS TFT를 6개월 정도 하면서 일일이 12가지 핵심 요건을 전부 테스트한 결과로는 SAP 표준으로 약 90% 정도는 IFRS의 이러한 12가지 요건들을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커버 안 되는 부분이 바로 평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러한 평가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은 주로 유형자산이나 금융상품의 손상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SAP ERP 코어, 즉 스탠다드 내에서 표준적으로 제공하는 데는 기능적인 약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일부 기능을 개발을 해야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모든 그 IFRS의 핵심 요건들을 만일 개발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개발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개발 후에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IFRS 요건들을 일일이 다 반영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보다는 ERP 적용을 통해서 IFRS를 구현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IFRS 구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더군다나 SAP ERP의 최신 버전인 ERP 6.0에 새로 추가된 New General Ledger에서는 IFRS의 많은 컨셉들을 지원하는 새로운 기능들을 다양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SAP ERP 6.0에 새로 추가된 NewGL이 지원하는 IFRS의 컨셉들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은 8가지가 NewGL이 새롭게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베네핏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8가지 베네핏들 중에서 지금 빨간 체크 표시가 된 6가지가 바로 IFRS의 요건과 관련된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언급만 해드리면 첫 번째가 리갈 앤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입니다. 자, 이것은 리갈한 어카운팅, 즉 재무회계와 매니지먼트 어카운팅, 즉 관리회계가 솔루션적으로 하나로 통합되고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NewGL이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기존의 재무회계인 FI와 그 다음에 관리회계인 CO가 리얼타임으로 인테그레이션이 돼줘야 됩니다. 자, 이러한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IFRS의 세그먼트 레포팅입니다. 즉, 세그먼트 레포팅, 즉 영업 부문별 재무제표를 산출하는 이 부분은 과거에 있어서는 관리회계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IFRS에서는 이런 세그먼트별 재무 공시까지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는 이런 세그먼트 레포팅이 재무회계 영역에서 이제는 커버가 돼야 되는 그러한 솔루션 영역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익스텐시빌리티로서 IFRS가 요구하는 굉장히 다양한 분석을 해내기 위해서는 SAP 표준에 들어있지 않은 많은 필드 값들을 SAP의 필드 카탈로그에 굉장히 손쉽게 추가해서 새로 추가된 필드를 기준으로 재무 분석이나 공시를 해야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익스텐시빌리티 기능이 Vue.jl에서는 굉장히 유연하고 손쉽게 구현 가능하도록 기능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온라인 다큐먼트 스플릿 기능으로서 전표 처리를 함과 동시에 회사에서 재무 공시를 하는 단위별로 전표가 실시간으로 쪼개져서 구분 회계를 IFRS가 요구하는 그런 구분 회계 공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러한 기능들이 온라인 다큐먼트 스플릿 기능으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기능 향상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복수회계 처리를 기존의 5.0이나 4.7에서 구현할 수 있던 방식보다 훨씬 더 쉽게 이런 패럴 어카운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기능들이 또 Vue.jl에 보강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 체크 표시된 6가지 정도가 Vue.jl에서 IFRS 관련된 컨셉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기능들로 보강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SAP의 최신 버전인 SAP ERP 6.0의 재무회계, 즉 FI 모듈을 통해서 재무제표가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살펴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왼쪽의 화면이 바로 SAP의 표준 메뉴죠. 표준 메뉴 중에 재무회계에서 재무제표를 산출하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이 메뉴를 클릭하고 들어가 보면 오른쪽의 화면이 열리게 되는데 오른쪽에 재무제표를 산출하는 이 선택 조건을 지정하는 화면에서 과거에는 재무회계적인 특성을 갖는 회사 코드 기준의 재무제표 그리고 비즈니스 에어리어 기준의 재무제표만 리갈하게 이렇게 레포팅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6.0으로 올라오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닉 센터 기준의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세그먼트 기준의 재무제표까지도 더 나아가서는 만약에 CGU별로 우리는 재무제표 공시를 해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을 경우에는 CGU별 레포팅도 아까 말씀드린 익스텐시빌리티 기능을 이용해서 스탠다드의 CGU 필드를 끼워놓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재무제표 레포팅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무회계 하나의 모듈에서 재무제표를 굉장히 다양한 목적으로 산출하는 것을 지원하게 됩니다. 즉 회사 및 사업부별 재무제표 레포팅뿐만 아니라 매니지먼트 관점의 소닉 센터 레포팅 그리고 세그먼트별 레포팅 더 나아가서는 회사가 원하는 CGU나 기타 원하는 사업보고 단위별 레포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Vue.jl의 재무회계 모듈의 재무제표 기능이 그러한 기능들을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2005년도에 IFRS를 도입을 해서 지금 현재 IFRS 기준의 재무제표를 효율적으로 산출하고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2011년도부터 IFRS가 도입이 되고 적용이 돼야 합니다. 더군다나 2009년 즉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IFRS 관련된 시스템이 구현돼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IFRS 시스템 구현하다 보면 기업들은 굉장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즉 어떻게 해야지 가장 효율적인 IFRS 시스템 구현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겠죠. 이런 고민들을 다소나마 해결해 드리고자 SAP 코리아에서는 K-IFRS용 솔루션 가이드북을 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SAP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존 고객들은 물론 SAP ERP를 사용해서 IFRS를 신규로 구현하고자 하는 잠재 고객들을 위해서 K-IFRS를 위한 SAP 솔루션 가이드북을 2008년 9월 중에 완성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자, 이 책은 막연히 IFRS의 컨셉만을 기술한 그런 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IFRS를 구현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SAP의 시스템 세팅 화면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IFRS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IFRS 구현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이 K-IFRS용 솔루션 가이드북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하신다면 일정 부분 IFRS를 적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지침서로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될 것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SAP에서는 이 솔루션 가이드북을 SAP를 사용하고 있는 기존 고객과 신규로 SAP를 도입하고자 하는 잠재 고객들에게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SAP 솔루션 가이드북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14가지 IFRS 핵심 요건들을 커버하는 약 300페이지 가까이 되는 분량으로 서적 형태로 무료로 고객분들과 잠재 고객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은 바로 IFRS 도입에 따른 기업의 올바른 솔루션 접근 방향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밑에 단, 즉 재무회계, 관리회계, 자금관리, 더 나아가서 금융에 이르기까지 이 코어 시스템들이 IFRS 도입에 따라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시스템들이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IFRS 도입은 가장 기본적으로도 연결재무제표가 기업의 주재무제표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획 수립의 방식 역시 연결 관점, 즉 그룹 통합 관점에서 수립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내부 통제 수준 역시 그룹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해야 될 것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IFRS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인 True and Fair 사상이 실현이 되면서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기업 경쟁력을 기업들은 제고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미니멈하게 코어 부분의 컴플라이언스만 충족하는 어떤 솔루션적인 부분의 접근보다는 보다 큰 그림을 가지고 IFRS 도입 이후에 벌어지게 될 IT의 변화를 미리 감지하고 대비하시는 그런 기업 솔루션 구축 전략을 펴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세션에서 여러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래와 같은 3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SAP는 IFRS를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엔진을 ERP 6.0 자체에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SAP의 새로운 연결 솔루션인 BPC 콘솔리데이션은 유럽의 IFRS 도입 과정에서 수많은 기업들에 의해 이미 검증된 연결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FRS의 도입은 연결 재무제표 등 재무회계 영역뿐만 아니라 통합 경영계획 및 내부 통제 등 기업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SAP는 이러한 모든 IFRS 영역을 커버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